안녕하세요. 한예종 애니과 입시에서 10년 동안 40명의 최종 합격생을 배출한 애니톡 만화 학원입니다. 한예종 입시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한예종 애니과 포트폴리오 제출 폐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포트폴리오 제출이 없어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애니톡의 입시 경험을 바탕으로 차분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입시가 바뀌면 누구나 당황합니다. 왜 갑자기 바뀐 거지? 이제 뭘 준비해야 하지? 폭폴이 없어지면 나에게 유리한 걸까? 불리한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변화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왜 바뀌었는지, 학교가 지금 어떤 학생을 보려고 하는지를 읽는 겁니다. 한예종뿐만 아니라 건국대, 세종대, 중앙대, 청항대 등의 니메이션 입시는 계속 변화해 왔습니다. 시험 방식, 실기 시간, 문제 유형, 면접 방식, 평가 기준까지 크고 작은 변화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애니톡은 그럴 때마다 겉으로 보이는 전형만 본 것이 아니라 교수님들이 무엇을 보려고 하는지, 학교가 어떤 방향으로 학생을 선발하려 하는지를 꾸준히 관찰하고 분석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변화도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왜 한예종 애니과는 포트폴리오 제출을 폐지했을까요? 애니톡은 오랜 기간 한예종 입시를 준비하며 1차와 면접에서 어떤 질문이 나왔는지, 교수님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봤는지, 매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계속 기록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면접에서는 몇몇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학원 다녔어요? 학원에서 이렇게 포트폴리오 만들면 합격한다고 하던가요? 이 질문은 가볍게 넘길 질문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학교가 학생의 작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학원 다닌 학생은 뽑지 않을 거야. 그런데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진짜 학원을 다닌 학생을 싫어한다는 뜻도 아니고 독학한 학생만 뽑겠다는 뜻도 아닙니다. 교수님들이 경계하는 건 학원을 다녔느냐 안 다녔느냐가 아닙니다. 작업이 획일화되어 있는가, 어디서 본 듯한 공식에 갇혀 있는가,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합격 패턴처럼 보이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예종스러운 그림은 이런 거야. 이런 분위기로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좋아. 이런 식의 이야기 전개가 먹혀. 이런 식으로 작업이 굳어지면 그림은 많아도 학생의 생각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교가 보고 싶은 건 정답처럼 만들어진 포트폴리오가 아닙니다. 학생이 어떻게 관찰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자기 방식으로 표현하는가입니다. 하지만 입시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평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결과물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였더라도 그 그림이 전체 방향을 흐리거나 너무 익숙하고 패턴화된 느낌을 준다면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학생에게는 새로워 보여도 수많은 작업을 봐온 평가자에게는 이미 익숙한 방식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에게는 포트폴리오 폐지가 오히려 불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가 없어진 한예종 애니과 입시, 이 변화는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정답은 이겁니다. 유리할 것도 불리할 것도 없습니다. 입시 전형이 바뀐 것뿐입니다. 중요한 건 그 바뀐 전형을 내게 유리하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한예종은 포트폴리오를 없앴다고 해서 학생을 덜 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이 학생이 자기 생각으로 작업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만들고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한예종에서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더 직접적으로 보겠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입시 요강을 보면 2차 실기에서는 내러티브, 드로잉, 연출력을 중심으로 평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내러티브는 단순히 스토리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물의 표정, 의상, 소품, 색채, 공간, 상황, 장면의 분위기까지 이야기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포함됩니다. 드로잉은 그 내러티브를 그림이라는 시각 언어로 표현하는 기본 능력입니다. 그리고 연출력은 내러티브와 드로잉을 하나의 장면으로 통제하는 힘입니다. 무엇을 보여줄 것인지, 무엇을 숨길 것인지, 어떤 구도로 감정을 전달할 것인지, 화면 안에서 시선을 어디로 흐르게 할 것인지,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힘이 연출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런 말을 듣습니다. 스토리를 잘 짜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 영화와 애니메이션을 많이 봐야 한다. 그림을 잘 그리고 싶으면 드로잉을 많이 해야 한다. 드로잉은 매일 몇 장씩이라도 그려야 한다. 이런 말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책을 많이 읽고 영화와 애니메이션을 많이 본다고 해서 스토리를 잘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다음 기회에 스토리를 다룰 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어떻게 드로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연출이 좋은 영화를 보고 드로잉하라. 영화라는 것은 영상감독, 무대감독, 연출감독, 의상감독, 조명감독 등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이야기를 프레임 안에 담기 위해 계산하고 디자인한 결과물입니다. 영화는 프레임의 예술입니다. VR이나 게임처럼 모든 방향을 유저가 직접 볼 수 있는 화면이 더 사실적이고 몰입감을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독이 프레임을 통해 무엇을 보게 할지, 무엇을 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할지를 정교하게 설계한 장면들이
사람들의 뇌리에 더 오래 남는 명장면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인체 비례만 보고 드로잉하는 것보다 이야기와 감정, 색감, 구도, 카메라, 의상, 조명까지 연출된 영화의 한 장면을 보고 드로잉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림은 단순히 잘 그린 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장면을 선택했는지, 왜 그 앵글인지, 인물이 왜 그곳에 서 있는지, 빛은 어디서 들어오는지, 화면 안의 소품은 어떤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이 들어갈 때 드로잉은 단순한 연습을 넘어 이야기를 담은 그림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기에도 도움이 됩니다. 영화 속 각 장면은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한 프레임입니다. 그 안에는 반드시 의도가 있습니다. 스토리, 색감, 구성, 구도, 카메라 기법, 인체 이상, 조명이 모든 요소가 한 장면 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드로잉을 할 때 단순히 인체만 보지 말고 그 장면이 왜 그렇게 연출되었는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하라 라는 말이 조금은 실망스럽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차, 2차 면접 에세이까지 철저히 준비해나 가야 합니다. 예전에는 포트폴리오에도 꽤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포트폴리오가 없어졌지만 그 시간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1차 준비, 2차 준비, 글쓰기, 면접, 에세이에 더 집중해서 써야 합니다. 포트폴리오는 없어졌지만 최종 합격까지 과정은 여전히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림 한 장 잘 그리고 오면 끝나는 학교들과는 다르게 예종 교수님들은 아직도 학생들이 무엇을 준비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장면을 보고 어떤 판단을 하는지 친절하면서도 날카롭게 확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많이 그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무엇을 보고 어떻게 보고 왜 그리는지를 생각하면서 그리는 것입니다. 좋은 영화를 보고 좋은 장면을 고르고 그 장면 안에 담긴 연출의 이유를 분석하면서 드로잉해 보세요. 그때부터 드로잉은 단순한 손 연습이 아니라 이야기를 담는 훈련이 됩니다. 한예종, 청강대 대표 만화학원 애니톡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만화, 애니, 게임 입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주세요.